자, 그 SPC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쯤 되면은 경영자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19일에 예. 이 시흥에 있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예. 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안타깝게 아이고.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 윤활유를 벨트에 끼는 작업을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에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자동 점검이 되든지 그렇지. 위험하면 자동으로 끌 수 있게 하든지 예. 아니면 옆 사람이 2인 1조로 해서 이런 위험한 작업할 때는 보고 있다가 끄게 만들든지 네, 뭐 네, 해야 네.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서 결국엔 또 당한 거 아니냐. 또 노동자의 부주의로 또 몰고 가겠죠. 틀림없이. 예, 근데 얘네들이 이 SPC가 사실은 이 상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고 그렇죠. 일지를 쭉 봤더니 예. 3년 새에 이제 중대한 사고만 8건이 났고 그중에 3건은 사망 사고예요. 아. 아시겠습니다만 2022년 10월에 23세 근로자가 소스 이 교반에 끼어 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셨고요. 그로부터 바로 일주일 뒤에 또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는 4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이 벨트에 끼어 가지고 절단되는 또 중대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사고는 특히 왜 충격이냐면 첫 번째 사망 사고 나서 이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서 곧바로 또 일어나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정한 이 안전을 강화하려고 하는 진짜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적인 엄청난 그때 사실 공분을 샀었죠. 예.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골절 상인이 절단 상인이 계속 났고 2023년 8월에는 또 여기 성남에서 50대 근로자가 배 부위가 반죽 기계에 끼이면서 또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또 머리 위로 철자가 떨어지는 사고, 절단 사고가 계속 났고 다시 이번에 5월 19일에 상반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면서 돌아가는 아유, 사고까지 나서 예. 지금 3년 새 사망 사고만 3건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SPC는? 예. 근데 제가 여기 아까 공장은 말씀드린 점검을 전혀 안 하나 봐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죠. 첫 번째는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국민적인 공분을 여러 번 샀고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저희가 긴급하게 1,000억을 투자해서 안전 관련한 모든 설비를 보완하겠습니다라고 예. 했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500억 정도만 현재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말한 거니까 좀 조사해 보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말이 맞다 치더라도 예. 대국민이 약속한 금액이 지금 절반밖에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뭡니까? 내버려두면 스스로 한 약속도 안 지키거나 지연하려고 한다. 의지가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지가 없으면 이럴 때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자발적인 의지가 없다면 처벌을 통해서라도 또는 강제를 통해서라도 안전 조치를 하도록 만드는 게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긴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네. 이런 중대한 재해가 생기면 사용자 또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징역을 보내겠다. 그리고 회사 너도 손해에 대해서 5배 이상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를 매기겠다. 그러니 이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예방 조치를 해라라는 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법도 누더기가 돼가지고 어쨌거나 이 정도 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SPC도 지금 이 3건의 사망 사고가 났고 8건의 총 중대재해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에 따른 처벌은 딱 한 건인데 그것도 현재 1심에서 현재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낮은 처벌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된 사례는 지금 보면 징역으로 정확하게 실형을 받은 사례는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중대재해가 별로 안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죠. 중대재해가 나서 산재 판정까지 받은 국가가 인정한 이거 명확한 산재 사망 사고라고 인정된 게 작년만 해도 820건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산재 판정 받지 않은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건까지 다 합치면 1,800건에서 2,000건 정도입니다. 하루에 3명에서 6명은 돈 벌러 나가서 아이고. 그저 일하러 나가서 예. 못 돌아오십니다. 아. 일하러 나가서 죽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법으로 막아보자고 만든 법인데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적용을 더 강화해야 되겠죠. 예방도 더 강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아까 우리 경제토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문수한테. 예.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김문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악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들과의 이 정식 자리입니다. 네. 조찬 행사에 가서 그랬어요. 내가 당선이 되면은
바로 이거 없애버리겠다. 바로 없애버리겠다 이 법.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들이 이 법 때문에 괴롭힘 당하거나 귀찮은 일 없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찮은 일? 예. 사람이 죽어도 다쳐도 그러니까요. 그게 귀찮은 일일 수 있나? 아니 생존의 문제가 이렇게 귀찮고 안 귀찮고 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법도 누더기인데 집행도 이렇게 약하고 잘 안 되고 이걸 더 강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부분, 일터에 나가서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문화 이게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게 겨우 대선 토론의 하나의 질문으로 올라왔는데 대선을 2위 현재 하고 있는 또 얼마 전까지 이 주무부서 장관이었던 사람이 이거 악법이다. 이거 없애버리겠다. 이것 때문에 귀찮고 괴로웠던 사장님들을 내가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말만 노동운동가 출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장 노동운동가 출신이었지만 노동장관이 되고 나서 또 그 전부터 쭉 예. 가장 반노동적이면서 노동을 파괴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70년대 있었습니다. 김문수였으면 벌써 들고 나섰겠죠. 그래놓고 또 노동운동은 또 자랑합니다. 자기 이력으로. 황당한 일이에요. 또 전태일 열사하고 네. 뭐 유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한번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거긴 하지만은 뭐 뭘 내세웠더라. 그 전태일 관련해서 김문수가. 네. 그래서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그 다음 날 바로 토론 한 다음 날 바로 유세에서 네. 이걸 악법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한층 노동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네. 정말로 좀 뭐랄까요, 이재명 후보의 이 경제, 노동, 인권 이런 거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뭐냐? 우리가 노동자들이 이런 현장에서 많이 힘들고 억울할 때 바로 이제 노동청에 갑니다. 네, 그렇죠. 지방 노동청에 가서 일단 먼저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노동청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근로감독관이 나가서 상황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보겠다. 이게 현재 제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로감독관이라는 말이 잘못됐다. 아, 원래 사실 근로는 어떤 말이냐면 네. 근로는 일제시대 잔재 용어입니다. 그렇지. 노동이 맞지. 남이 노동. 시켜서 일해. 나는 부역의 느낌이 근로입니다. 근데 내가 주체가 돼서 자발적으로 나의 권리로서 경제 주체로서 하는 일. 그 노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동이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예. 우리 부서가 노동부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름도 뭐 고용을 앞에 꼭 붙여가지고 지금 아무튼 엉망이 됐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근로라는 용어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감독은 잘 들으십시오. 앞에 근로 그리고 감독. 그럼 뭘 감독하는 사람처럼 그죠. 보여? 노동하는지 안 하는지. 근로하는 사람을 감독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성실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예. 이거 아니에요? 이 제도는 그렇게 설계된 제도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노동 경찰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 예. 이런 인식을 가진 한 대선 후보와 예. 오늘도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노동자분들을 보고 이 미비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마저 없애겠다는 또 다른 철학을 가진 한 사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말 경제. 내가 오늘 나가서 무사히 내 밥벌이 해올 수 있다. 내가 적어도 일터에 나가서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진, 이런 적어도 경제적 소망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를 찍어야 되는가. 자명한 사실이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 몸에 끼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SBC 노동자가. 네.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설례가 있었고 너희들 조심해라. 6월 4일부터 기계에 몸이 끼어본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이 팔이 예. 그렇죠. 굽었잖아요. 네. 예. 글러브 만들던 공장에서 예, 재해를 입은 팔이 거 끼었다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아니 SPC 그 삼립빵을 먹지 말아야겠구만. 이제부터는 파리바게뜨만 먹어야겠어. 아닙니다. 네. 다 같은 회사예요. 다 네, 같은 네, 회사입니다. 예. 빵 빵- 준서만 드십시오. 빵, 안 해요. 아 그래요? 안 하고 죄송합니다. 있어요. 예. 아 네네네. 빵 준서도 안 먹겠습니다. 예. 네. 빵 제조 관련해서 80% 정도 예.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이 저러고 말겠지. 비난이라도 저러고 말겠지라고 하는 건데 강하게 좀 우리 저희가 응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때 우리가 후진국이었을 때 그랬을 수 있어요. 사람 목숨 귀한 줄 모르고 60년대 70년대. 예. 돈 벌어야지 돈. 예. 이렇게 하면서 예? 기계보다도 못한 사람 몸값으로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피 묻은 빵을 먹어야 합니까? 민주주의 선진국이 됐는데요. 예, 청년들의 피가 뿌려진 철로 위에서 우리가 안전을 무시하고 열차를 그렇게 쌩쌩 달려야만 했습니까? 또 맞습니다. 또 다른 청년들이 안타깝게 빠져버린 그 용광로 쇳물 그 위에서 우리가 그 철로 산업을 일으켜야 됩니까? 이제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한민국으로 가자. 다른 경제적 비전을 보여주자. 이런 게 막 논의되고 더 많은 득표를 얻고 국민적 공감을 얻고 회자되고 그러면서 국민들도 서로 어떤 정책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대한민국을 꿈꾸는 과정 이게 선거인데 예? 이준석이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유치하게 초등학생처럼 와가지고 예? 배틀이나 걸고 하는 식으로 네. 지는 그걸 또 잘했다고 예?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아예 하면 안 되는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갑자기